문재인 전 대표가 그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전국 투어를 다시 이제 재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남 남해 진주를 방문을 했고 바로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세운상가 여기 가서 이 팹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를 갔답니다. 관련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을 관이 주도하는 관치경제 방식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민간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또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팹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돈 많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한번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요, 안철수 전 대표가 작년 4월 그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공식 선거 운동 첫 번째 방문지였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때리기에 나섰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이런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행보에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거야말로 예전 70년대 박정희 패러다임식의 발상입니다. 지금 창조경제가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만들고 주도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민간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 4.0 민간위원회가 주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뭐 다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또 중요하시고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서로 이거 가지고 얘기하나 이게 전 사실 궁금해요. 지금 당장 일자리가 문제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금리 올라가고 환율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트럼프는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4차 산업 물론 미래 먹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겠죠.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것이 화두였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참 묘한 데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차 발명한 거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고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가 결합이 돼서 사물지능 시대가 된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의 미래 고용 보고서에도 최근 나온 걸 보면 앞으로 5년간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7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종류의 20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각 후보들이 본인이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32초짜리 유튜브 동영상 만들었어요. 애플 아이폰의 시리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문답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 안철수 대표도 페북으로 부부 동반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합해진다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은 정치인들이 얘기한다고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종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잘못해서 예전처럼 정부형 주도 사업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해가 다 됐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일자리 지금 있잖아요. AI 인공지능이요. 그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없어질 직업이 뭐 약사, 교수, 변호사 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없어진다는. 근데 이런 자리는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인공지능이 재미는 못 주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안희정 지사가 역시 어제 YTN의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약진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황교안 그 권한대행도 좀 올라갔고, 이재명 시장은 반대로 깎이고 유승민 의원도 3배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3%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지금 이 상황을요. 그렇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상 낙마하고 난 뒤에 지금 이루어진 그 하나의 지지율 추이가 보면 아무래도 그 지금 보수 후보가 사라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빈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은 아마 대안으로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또 유승민 의원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히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볼 대목인데, 물론 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지역적 연고가 충청도니까 충청도의 유력 주자가 없어짐으로 해서 충청 대망론에 상당히 그 많은 그 기대를 걸었던 충청도민들의 그 지지표가 안희정 지사에게 쏠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최근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상당히 그 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이 뭐 안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정책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완전히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속단은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밀어내고 확실한 2위로 부상을 함으로써 상당히 그 민주당 내 경선에도 상당히 파란이 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 경선 자체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 뭐 그렇게 안희정 지사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그 경계되는 측면이 있지만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친문 패권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거의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온라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상호 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다 옛날에 친노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없을 때부터 사실은 그 이 친노 성향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라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진짜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딱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크게 말씀드리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지지를 받는 부분인데 그게 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반론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친노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 지사가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과거에 걸어왔던 진보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30년 가까이 전통의 어떤 진보 진영에서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옆에서 끝까지 지켰었고 가장 많이 희생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막상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거를 극복하는 게 안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큰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인가요?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충청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안희정 지사하고 이게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 이번 대선은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3개월 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역동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인자가 1인자가 될 수도 있고 1인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속단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대중 설득력은 상당히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뭐 2위 경쟁에서 좀 더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땐 뭐냐면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지만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은 반드시 100% 겹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 이게 조금 삐끗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좀 더 이상한 모습을 띌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